안녕하십니까. 이쁜 여성의원 원장 신봉규입니다. 제가 코비드 바이러스 19 감염증에 대해서 전편에 자세한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에 관한 설명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달리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올려드렸을 때와 달리 국내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감염이 되고 확진을 받은 상태로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환자분들 빨리 쾌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된 상태인데 질병이란 것은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인식해서 이렇게 치료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빨리 적용해서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치료는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대응을 하고 빠른 조치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치료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큰 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과 창궐 앞에서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가 또 아니면 뭐 어떤 신의 징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란 것은 특히 전염병이란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정말 이런 질병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끼리 다투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겸허한 자세로 정말 이 질병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정말 겸허하게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모든 병이 없어진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러스는 지금 어떻게 해서 생겨나서 왜 이렇게 확산을 빨리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런 막대한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현재 대한민국 확진 환자 수는 833명이 되겠습니다. 833명이고 검사 진행이 11,631명이고 격리해제는 22명, 사망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캡시드 프로테인이 있고요. 안에 RNA 싱글 스트레인의 RNA 유전자 물질이 있고 여기서 감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테인이 되겠습니다.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테인이 우리 세포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로 들어오는 감염이 되는 제일 핵심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 때문에 감염이 되는데 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이런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테인을 자꾸 변형이 생기면서 또 치료가 어렵게 되기도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DNA 바이러스는 DNA 두 가닥으로 연기설이 유전체가 결정이 되어 있고 이런 RNA 바이러스는 포지티브 스트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RNA 단일 염색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하면서 세포로 들어와서 다시 감염이 돼서 자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커렉션을 해가면서 다시 그 유전체가 손상 입은 것을 복구를 해가면서 자기를 복제하기 때문에 변형이 거의 생기지 않는 반면 이런 단일 RNA 유전체로 감염이 되는 이런 바이러스는
세포에 감염이 된 다음에 자기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결손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커렉션을 받지 못하고 결국 다른 바이러스가 되는 양상으로 자꾸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의 세포벽에 있는 단백질, 리셉터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와서 자기를 복제하고 전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 만들어서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활사 중에서 이거는 감염 처음에 접종이 돼서 감염이 되는 중이고요. 감염돼서 자기를 만드는 과정이고, 자기를 만들어서 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는 과정, 요 과정에서 접종하는 과정에 치료하는, 접종이 안 되게 치료하는 약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제하는 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치료하는 약제가 있고, 또 이게 나오면서 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사이토카인 스톰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이토카인 스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아주 위중한 증상들이 생기고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요 과정을 또 모듈레이션하는 치료약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 후에 증식을 하고 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는 일련의 어떤 이런 생활사가 주로 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폐 섬유화나 폐렴이나 이런 중증의 질환들을 만들게 되고, 폐가 아니고 뭐 심장이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요. 또 뇌에서 뇌세포들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아니면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 때문에 뇌세포에 타격을 입게 되면 갑자기 혼절하거나 또 의식을 갑자기 잃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느 세포에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어떤 데미지를 입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에 감염되지만, 그래서 폐질환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증상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2년 사스가 나오면서 처음 이제 우리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알게 돼가지고 이 감염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됐는데, 2002년 사스가 나왔을 당시에 중국의 박쥐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죠.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2003년도의 논문인데요. 2003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사스는 2002년도 겨울에 발병해서 2003년 6월 달에 이제 끝나는 결과를 갔는데, 연구진들이 이 사스 바이러스가 더 나쁜 바이러스로 이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리버스 제네틱스라는 유전자 재조합 방법 중에 하나지만, 자기들이 다시 이 사스 바이러스를 또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논문을 보면은 2015년도에 우한 미생물 바이러스 연구소에 근무하던 쟁리 리 씨라는 연구자하고 랄프 S 바릭이라는 미국의 대학 연구자하고, 이런 미국 연구진과 이 중국 연구진들이 합쳐져서 서로 공동으로 박쥐에서 사스 바이러스를 분리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리버스 제네틱스 기법으로 나쁜 바이러스들을 또 만들어 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굉장히 나쁜 바이러스가 실제로 자연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백신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시행했던 겁니다. 이런 연구를 시행해서 사스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리버스 제네틱스로 더 나쁜 사스 바이러스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치료약이 있는지 백신은 요요한지를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모든 치료나 백신이 소용이 없고 인간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2015년 논문에, 네이처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인류에게
큰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애석하게도 이런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면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고, 결국 5년 내에, 현재 2020년이죠.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만들어서 연구했던 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때 다 폐기가 됐겠죠. 하지만 이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바이러스를 만들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바이러스들도 출처가 어딘지 정말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논문이 다 발표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쥐로부터 사스 바이러스들을 추출하는데 나쁜 부분들만 모아가지고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게 되면 정말 치료하기 어렵다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인류에게 현실로 나타난 거죠. 이 바이러스가 2019년 가을에 어디선가 생긴 것 같아요. 생겨서 결국은 중국의 우한에서, 우한 미생물 연구소 그 근처에서 처음 발병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중국이 발표한 거는 2019년 12월 1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첫 환자도 그렇고 2019년 1월 10일 날 발생한 그 두 번째 이벤트 환자군도 그렇고, 사실 화난 수산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이 파란색 환자들이 한 분, 또 여기는 두 분 이렇게 발생한 걸로 봐서는 화난 수산물 시장과 상관없이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결국은 이 병이 생겼다는 것이죠. 2019년 12월 1일 날 확진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최소한 2019년 11월 달 언제쯤인가 인간에게 노출됐다고 보여집니다. 11월 달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지금 12월 초에 나왔다가 한동안 뜸했다가 결국은 12월 20 며칠경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중국의 의사들이 이 환자들을 보고하기 시작하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당국이 2019년 12월 31일 경에 전염병 경보를 내립니다. 그리고 화난 수산물 시장을 감염원으로 보고 시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발생해서 이제 환자 수가 점점점 늘어가는 양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우리 한국은 1월 20일 날 처음 확진자 수가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오신 분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1월 20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한 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 다음 24일 날 두 분이 나왔고요. 26일 날 세 분이 나왔고요. 2월 달, 이때가 설이었죠. 설이 지나고 나서 2월 4일 날 갑자기 16분이 나오고, 2월 7일 날 22명이 나오고, 2월 8일 날 22명 해서 플라토를 그리고 가다가 2월 10일부터 27, 27, 28, 28, 28 가서 지금까지, 지금 오늘 24일까지 833명 확진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중국은 1월달, 빨간 선이 중국인데요. 1월달에서 처음에 생기기 시작해서 갑자기 830명을 갖다가 며칠 사이에 6,000명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확진자 수가. 근데 이 데이터도 사실은 신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검사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발표된 검사 결과니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2월 달인데 2월 중순에 숫자가 유지되다가 20, 21, 22, 23, 24 지나오면서 지금 오전에 763명이 이제 저녁에 지금 833명까지 갔으니까 이 수치까지 갔습니다. 이 수치에서 지금 830명에서 6,000명 가는 거는 며칠 안에 가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면 한국도
그 6천 명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그래서 같이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지만 이 지금 우한에 약간 이 데이터들은 우한에 주로 국한된 데이터로 볼 수 있고요. 우한 허베이성이 인구가 4천 몇백만 정도 된다 치면 한국 5천 몇백만 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봤을 때 결국은 같은 발생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면적도 비슷하지만 인구 밀도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퍼질 수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결국 이 정도 양상으로 퍼져나갈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퍼져나가는 양상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처음에 발생했던 1월 20일 날 한 명이 중국인 여성이 이제 확진자로 한 명 발생한 이때부터 지금까지 833명이 발생하는 기간까지의 어떤 상황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해석한다는 뜻은 이런 전염병은 확진 환자가 한 명이 나왔다는 것은 이 한 명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진 환자가 한 명이 나왔다는 것은 빙산을 보면 물에서 빙산이 있고요. 이 수면 위로 나와 있는 이 빙산의 일각이 확진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명이면 이 빙산의 물 밑에 있는 숫자는 대략 전염병에서 9명으로 봐야 됩니다. 10%가 노출이 된다는 거죠. 10%가. 아니 중국에서 오신 환자분을 검사해서 확진 환자 한 명이 나왔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유입된 거지 국내에 9명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염병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됩니다. 얘가 뭐 중국인지 한국인지 정치적인 뭐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분이 한 분으로 확진이 됐다는 거는 지금 유입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유입된 인구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나왔다는 건 다른 유입된 인구 중에 9명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한국에 있었든지 중국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사람 중에 환자는 10명 있었고 거기서 열이 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확진을 받은 사람은 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한 명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 10명의 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한 명 환자가 생겼을 때 보건당국이나 또 이거를 관리하는 책임자나 아니면 최고 책임자든 이 한 명의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보게 되죠. 만일 뭐 대통령님이 물어보신다면은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죠. 제일 첫건이니까요. 복지부 장관님에게 물어보기를, 우리나라에 이 전염병 환자가 한 명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복지부 장관은 보고하기를, 이 한 명이 있다는 거는 결국 찾지 못하는 9명의 잠재 환자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일 2명이 생겼으면, 확진 환자 2명이 생겼으면 18명의 잠재 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가 이 권한을 가진 분에게 이런 수치만큼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권한을 가진 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 두 명, 한 명 있을 시절, 아니면 2명 있을 시절에 2명이 있는 시절이라 치면 이 2명의 확진 환자가 있으면 이분만 잘 치료하세요라고는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18명을 다 찾아내라고 그러겠죠. 18명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격리를 해야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염병은 조기에 격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 격리 방법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이 한 분, 또 이 2분 확진 환자가 격리를 하려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중국에서 왔죠. 중국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유입을 차단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유입 차단.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치료인데 해당 환자 치료죠. 유입 차단이 1번이고 치료가 2번입니다. 유입 차단을 하고 유입 차단 후에 지금 발생 가능한 그 환자들이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곳은 다 격리 조치를 해야 되죠. 격리해서 거기서 환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 발생한 곳을 또 격리를 하고 또 격리를 하고 해서 국소화 시켜서 거기서 발생한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일 전문가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면 이런 한 명이나 두 명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전달할 수가 없으면 이런 유입 차단이나 격리에 대해서 조기에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8명 2명 환자가 확진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이 사회에 20명의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 치면 이 20명의 환자는 2명은 격리를 했겠지만 격리가 안 된 18명이 지금 무증상 감염도 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판명이 됐기 때문에 18명이 계속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대기를 지나는 동안 세대기가 지금 3.5일 한 4일 넉넉하게 4일 잡아도 4일마다 수치가 팍팍 늘어나게 됩니다. 4일마다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격리를 하고 유입 차단을 하고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833명이 생겼는데요. 오늘부로 833명이 생긴 거는 처음 감염이 되어서 발병하는 시기까지 잠복기를 지난 사람이 병이 난 사람이 833명이라고 간주를 한다면 이거는 최소한 한 일주일 전에 환자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33명은 지난주나 지지난주 감염됐던 환자가 지금 환자로 바뀐 거죠. 그러면 오늘 833명이 나왔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는 환자 수는 더 많겠죠. 더 많습니다. 산술적으로는 8,000명 가량 있다고 봐야죠. 8,000명 가량. 오늘은 이 8,000명 가량은 일주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세대기를 2번 반복하면은 수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염병 치료는 833명 생겼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2명 있을 때 치료나 10명 생겼을 때 치료나 833명 생겼을 때 치료나 동일한 원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유입 차단입니다. 833명 생겨도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은 유입 차단입니다. 유입 차단. 국내에서 다 퍼져서 지역 감염이 됐는데 왜 유입 차단을 하느냐, 이제 소용없지 않느냐. 2가지 의미로 유입 차단이 의미가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 환자들을 차단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아닌 분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문화권에서 인구가 들어오는 거라서 우리가 격리를 하고 우리 이 국민들을 방송을 하고 조심을 시키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국민들처럼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잘 따라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를 줄이는 입장에서는 환자가 유입되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들어온 분들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치료의 혼선이나 방역의 혼선을 주는 것도 막기 위해서는 유입 차단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격리입니다. 격리는 지금 이렇게 800명 이상 생긴 경우의 격리는 이동을 막는 게 격리입니다. 이동 방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치료에서 1명이 생겼을 때든 2명이 생겼을 때든 800명이 생겼을 때든 이거를 만일 이런
유입 차단을 해라. 그 다음에 조기 격리를 해라. 이동 방지를 하자. 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전지전능하게 다 알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문가한테 물어보게 되죠. 전문가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확한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여러 지금 기존의 나라들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났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 조기에 차단해서 환자 발생이 지금 극소화된 거죠. 결국 전문가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역할이. 그래서 좋은 전문가 그룹도 또 많이 조언을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800명대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1, 2주일 전에 우리나라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곱하기 10을 한 수치 정도가 환자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하게 된 건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 발생 환자 수치고 그래서 지금 830명 나왔던 중국에서 우한에서 830명 나왔던 22일이나 23일 수치에서 4일 정도 만에 6,000명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833명 나왔으니까 4일 뒤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우리나라도 6,000명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앞에 다른 경우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사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 사스 경우. 2002년도 사스 경우 보면 사스가 지금 경우랑 똑같이 발생해서 끝났는데요. 2002년 12월 달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2002년 12월 달 생기기 시작해서 생겨나서 1월 달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우리나라도 이 정도 상황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더 많이 늘어날 때 초기 방역을 잘하고 초기 대처를 잘하면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졌다가 방심하는 차에 또 올라가겠죠. 이런 뭐 일련의 과정을 갈 수 있는데 이 앞번에 있었던 이런 이벤트를 보면 이 병의 경과를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끝났습니다. 6월달. 제가 앞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야 끝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 돼야 이번에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예측을 한다 치면 지금 이 그래프랑 똑같이 우리나라도 3월, 4월이 제일 많은 수치가 발생할 시기인데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좀 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빨리 유입을 막고 격리를 잘 했을 경우면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발생한 환자만 치료하면 되니까요. 되니까요. 그러다가 또 뭔가 방역이 잘못되거나 방심한 틈을 따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이렇게 더 많은 확산을 갈 수 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833명이 생겼지만 결국은 현재 제가 오늘부로 833명이면 우리나라에 8,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 8,000명이 지금 며칠 지나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부로 우리가 전혀 퍼지지 않도록 오늘 바로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그 8,000명이 다 나타났다가 더 이상 숫자가 늘지 않고 다 줄겠죠. 그래서 오늘 당장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 지금 당장 유입을 막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환자를 막고 두 번째는 이동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동 중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임시 휴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며칠 그냥 한국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전혀 이동이 없도록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스톱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면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잠재 환자까지 합쳐서 한 8,000명 가량이 이제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났다가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큰 재앙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선제 조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노력을 선제 조치를 하고 노력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양상으로 이 병이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로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를 자기를 복제할 때 복제하면서 변형이 되기 시작해서 이 바이러스가 복제를 거듭할수록 다른 바이러스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치료했는데 회복된 사람이 또 재감염되고 또 재감염되고 할 수 있는 이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창고를 보이겠죠. 그리고 이런 계절형으로 6월달 되면 다 끝나겠지 하는 이런 양상을 가지 않고 지금 계절형 바이러스에서 이제 사시사철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변형이 된 바이러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치료를 잘 해야 되지만 다 치료가 되었다고 해서도 안심하면 안 되고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이 북반구입니다. 북반구에 사계절을 가진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는 자랍니다. 감기 바이러스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원했지만 한국이나 일본 또 인접 국가들 또 우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탈출했던 태국 또 뭐 필리핀 또 뭐 유럽 쪽 또 싱가포르 이쪽으로 다 번지고 미국, 캐나다도 번지고요. 호주도 좀 번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북반구에 번지는 양상인데요. 얼마나 번질 건지는 물론 조기 차단하면 청정국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운이 좋았던 거고요. 우리는 이제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해서 지금 많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더 위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지만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면 또 금방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 2, 3, 4, 5월 달까지는 이 북반구에 이 지역에서 창궐 하고요. 또 5월 달 넘어가서부터는 이 남반구는 또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남쪽 지역이 남반구가 또 창궐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 특성상. 그래서 창궐하는 양상을 보면은 이게 지금 올해 2020년도 1, 2, 3, 4, 5월 달에 창궐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넘어서 6, 7, 8, 9로 가면은 여기가 또 겨울이 되기 때문에 남반구가 또 창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는 뭐냐면 여기서 유입되는 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차단하는 겁니다. 못 오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특이할 사항은 이번 바이러스가 퍼지는 양상을 보면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이 퍼졌고요. 그 다음 한국이 제일 많이 퍼졌는데 이 국가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발생한 지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은 왜 이렇게 많이 퍼졌냐면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조기에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빨리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빨리 서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국가 시스템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후진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창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질환의 면면을 보면 더 선진적인 사회 구조나 시스템을 가진 체제일수록 창궐을
견뎌내거나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나라들은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많은 곳은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가진 곳이 더 창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일수록 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어떤 사회에, 이 커뮤니티에 감염자가 들어왔을 때, 유입이 됐을 때 그 사회의 문화 때문에 더 많이 퍼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발을 벗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 의식을 가지는 문화권에서 더 많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특정 종교를 봐도 그렇죠. 거기서 신발을 벗고 우리 몸에 타액이나 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묻힌 바닥에 서로가 엎드려서 예배를 보는 종교를 가진 나라들이 더 취약하고 위험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지금 한국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이죠.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창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산주의 체제나 이런 특정 종교 문화를 가진 지역이 정말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취약한 지역이 아닙니다. 선진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또 앞선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나 보이는 거는 아주 그 일부의 어떤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조기에 지금이라도 잘 조치를 하면은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긴 수치에서 억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원칙에 입각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런 전염병 치료의 제일 큰 원칙은 이 치료 원칙이죠. 1번 유입 차단입니다. 제가 앞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입 차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유입 차단. 두 번째가 이동 제한입니다. 이동 제한.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어떤 집단에 어디 하나 딱 이렇게 균이 들어왔다 치면 만일 우리가 그런 놀이가 있죠.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뭔가 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대로 멈춰라고 해야 됩니다.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야 병이 더 이상 돌질 않습니다. 병이 안 돌아야 병이 생긴 사람을 가서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제한이 중요합니다. 현 상태에서 이동 제한은 각자가 알아서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 그 이동을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범국가적인 이동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종교 집회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정치 집회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간곡한 호소로 국민들한테 집에 계시라고 한다든지 이런 조치 말고 한시적인 임시 휴일을 지정해서 병원이나 의료 아주 필요한 그 공무원 공무 집행하는 그런 분야 외에는 전부 다 일터로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집에서 격리를 스스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해서 이 병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하루를 이렇게 시행하든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한시적으로 전 국민이 집에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한다 치면 앞으로 800명에서 8,000명 되고 8,000명에서 8만 명이 될 게 이걸 하루라도 빨리 하면 정말 많은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 임시휴일을 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것보다는 그 8만 명이 안 생겨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 원칙이 입각해서 빨리 이런 결정을 잘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